실제로 겪었던 실화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아지에게도 분명히 영이 있다. 강아지를 2번 키웠습니다. 하지만 개의 수명이란 게 본디 사람보다 짧기에 둘 다 주인인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떴습니다. 첫째는 제가 어릴 적에 떠나서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둘째의 경우 초등학생 시절에 데려와서 대학교를 끝마칠 때까지 같이 살았고, 떠나던 날에는 집 전체가 떠나갈 정도로 울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후 한동안 다시는 개를 안 키우기로 했습니다만, 어느 날 유기견 보호소에서 불임 유기견 입양 전단지를 보고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진 속의 강아지가 둘째 강아지랑 같은 견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보호소에 연락을 해서 입양 의사가 있다는 걸 알리고 임시보호자와 만나서 면접 날짜를 잡았습니다. 분명 주인이 될 자격이 있는지를 직접 알아보기 위한 의도였겠죠. 면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순조롭게 진행되어 금방 입양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새 집에 들어온 강아지도 처음엔 풀 죽어 있던 게 금방 친해져서 여기저기 냄새를 맡으며 돌아다녔죠.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까 임시보호자한테서 강아지가 어떤지 볼 수 있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당연히 수락했고 오는 김에 그쪽 강아지들도 데려와서 놀 수 있게 하자고 했습니다. 집안을 뛰어다니며 장난치고 애교도 부리는 강아지들을 보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 임시보호자가 예전에 키우던 강아지가 어땠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장난을 잘 쳤다거나 먹는 걸 좋아했다 등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혹시 전반적으로 털을 짧게 깎진 않았냐고 물어봤습니다. 조금은 놀랐습니다. 보통 해당 견종은 수염을 길게 길러 할아버지처럼 보이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전 털을 짧게 깎아서 날카롭게 보이는 편을 선호했거든요. 임시보호자도 조금 놀란 표정을 짓더니 마저 말을 이어갔습니다. 면접 날짜를 잡은 날 꿈을 꿨는데 평소처럼 집에서 강아지들과 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문이 열리며 저를 닮은 사람이 들어왔는데 강아지를 둘 데리고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흰색의 덩치가 작은 견종으로 소파에 올라가선 다른 개들이 노는 걸 조용히 보고만 있었고, 다른 하나는 보호하던 강아지와 같은 견종인데 특이하게도 털을 짧게 깎았고 동료들과 신나게 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다가 절 닮은 사람이 일어서며 가자 라고 하는 순간 잠이 깼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선 저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두 강아지의 몸집이나 색상, 하는 행동 등이 제가 예전에 키웠던 애들이랑 같은 데다가 특유의 악센트로 가자 라는 말은 제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 갈 때 늘상 하던 말이었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전 귀신이나 영의 존재를 믿진 않습니다만 지금 키우는 애가 이전의 강아지랑 비슷한 행동을 하면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엔 이 녀석이 달려와서 제 얼굴을 핥으며 장난을 칩니다. 분명 자기 선배한테 뭔가 들은 게 있어서겠죠. 두 번째 이야기, 스키장 괴담. 얼마 전까지 서울에서 유명한 토플 학원을 다니던 중 학원 내 스터디 멤버인 동생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무서운 이야기를 상당히 좋아하는지라 흥미있게 들었지만 듣고 나니 상당히 섬뜩하더군요. 때는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군요. 아무튼 길수 이 녀석은 무주 리조트로 스키를 자주 타러 다닌다고 하더군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날도 아는 형들 2명이랑 해서 3명이서 차를 타고 무주로 향했답니다. 막 도착해서 짐을 풀고 형들이랑 야간 스키를 타러 가자고 상의를 하고 있던 찰나 옆방에서 여자 웃음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당연히 3명은 옆방의 여자들과 같이 스키를 타러 가자고 이야기를 하기로 합의를 봤답니다. 그래서 제일 나이가 어린 길수가 옆방에 가서 벨을 누르니 문이 열리면서 한 여자가 나오는데 상당한 미인이더랍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건 키가 무진장 컸다는 걸까요? 길수의 키는 177 정도인데 자기가 올려볼 정도로 커서 특이하다고 여겼답니다. 암튼 이야기가 잘 돼서 그 방의 여자들 4명과 함께 모두 해서 7명이 야간 스키를 타러 가기 위해 차에 올랐다죠. 남자 3명 중 1명은 운전을 했고 형과 길수는 종탁지까지 여자애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갔다는데
여자들은 무용과라고 했답니다. 여자애들이 이상하게도 야간에는 사람들이 거의 인 적이 없다는 무주 제일 끝에 슬로프로 가자고 재촉을 하더랍니다. 너무나도 재촉을 했기에 차를 이끌고 슬로프에 도착을 했대요. 도착하자마자 여학생들은 너무 좋아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갔고 길수랑 뒷자리에 타있던 형도 내렸답니다. 길수는 여자들이 너무 지나치게 좋아하네라고 생각하며 내리려는 찰나 운전을 했던 형이 길수야 내리지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었고 뭔가에 심하게 아주 심하게 놀란 것 같더라는군요. 마치 뭔가에 홀린 듯이 말이죠. 평소에 안 그런던 형이 연거푸 내리지마 내리면 우린 모두 죽어 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길수는 뭔가 오싹함을 느꼈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형의 말은 길수야 몰래 가서 걔 좀 데리고 와. 여자애들 몰래 데리고 와야 해. 길수는 어안이 벙벙하고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됐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에 떨면서 형을 데리고 왔답니다. 형과 길수가 차에 당도하는 순간 문조차 닫히지 않은 차는 형의 미친 듯한 출발에 그대로 질주를 계속했답니다. 뒤를 돌아보니 차가 떠나는 것을 본 여자들이 차를 막 따라오기 시작했고 잡히는가 싶더니 점점 멀어져서 안 보일 정도가 되었답니다. 길수는 영문을 몰라 형에게 형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물었고 그의 날아오는 말은 지금 나한테 아무 말도 걸지 마. 나 지금 제정신이 아니거든. 지금 말 걸면 우리 다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형의 손은 정말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숙소. 한참이 지난 뒤에야 거친 숨을 내쉬며 하는 형의 말은 나머지 일행의 뒷골을 서늘하게 할 만큼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형의 말인즉슨 슬로프에 도착해서 내린 그 여자애들이 너무 좋아하며 뛰어다니는데 그 수북히 쌓인 눈에 발자국이 생기지가 않더랍니다. 그런데 더 희한한 건 발레를 하는 것 같이 발을 세우고 뛰어다니더라는 거죠. 찰나 길수의 머릿속에 떠오른 지나칠 정도로 큰 여자들. 여자들은 숙소에서도 발을 세운 채로 있었다는 거죠. 숙소에 도착한 그들은 옆방 투숙자 명단을 확인해보자 했으나 너무 무서워서 알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그 뒤에 알게 된 사실은 그 슬로프에서 여자애들 3명이 얼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네요. 혹시나 차를 태우지 않고 가서 얼어 죽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밤의 무주는 대낮보다도 밝으며 건물도 있고 해서 걸어 내려올 수 있을 정도라고 하더군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